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08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실무 부분의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데이터 설치해 주시고요. 회사는 한국전자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실무 문제 하나씩 보시면서, 자, 한국전자고요. 12월 31일 결산법인이고요. 부동산 임대업하고 제조 도매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문제 1번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무 1번.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상장 법인인 순양물산의 보통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5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일반 전표 그냥 가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일반 전표 그냥 들어가셔서, 네, 일반 전표에 3월 5일서부터 03월 05일 날 우리는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들어오겠죠. 그쵸? 네,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증권거래 수수료는 무조건 수수료 비용 몇 번대? 900번대.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으로 5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현금 지급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1번 문제는 네,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7월 30일 날 아름전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요. 6월 30일에 선수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 메인 매출전표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올해 07월 30일 날이 되겠고요. 자, 과세 매출의 제품. 자, 공급가액은 우리 세금계산서 보시면 2천만 원에 200만 원. 이렇게 보이시죠? 그쵸? 2천만 원에 200만 원. 거래처는 아름전자. 그리고 전자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죠. 그쵸? 무조건 혼합이 되겠고. 왜냐면 선수금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선수금 얼마 있어요?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자, 8월 20일 날 당사 제품 제조에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운용 리스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인수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리스 보증금 2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다. 그러니까 리스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잡혀 있었겠죠. 그렇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자 계산서고요. 면세 매입이 되겠고 우리 4,850만 원만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08월 날짜는 08월 20일 날 우리는 면세 매입이 되겠고요.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4,850만 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4,850만 원. 그 다음에 우리는 리스 회사가 어디였죠? 현대파이낸셜이네요. 현대파이낸셜로부터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었고, 전자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 되겠죠. 자, 차변에 우리는 기계장치가 들어와요. 그쵸? 차변에 기계장치 그래서 4,850만 원만큼이 들어오게 되겠고, 대변에 가서 리스 보증금이 있었으니까 리스 보증금 우리는 2천만 원이 있었다 했죠. 그쵸?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8월 30일 날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하여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으며 현금 배당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래서 현금 배당금 150만 원만큼 수령했는데, 우리 이거 외우셨죠? 우리가 주식 배당,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인데, 현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 해주시면 되고,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회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배당 15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08월 30일 날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이 150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얘를 배당금 수익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부속 서류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모두 발급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모두 발급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랬으니까 과세 매출했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및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2.9%이고 나머지 자료는 무시하고 과표 명세의 작성은 생략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일단 보증금이 6천만 원이네요. 그쵸? 6천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 월세는 180만 원이 되겠고요. 계약 기간은 2월 1일서부터 25년 1월 31일까지. 여기 있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요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로 들어가셔서 날짜는 1월 1일서부터 03월까지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F2 눌러서 고양기전 동코드가 따로 안 나와 있고요. 층수도 그냥 1층만 나와 있고 호수도 따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면적은 80, 용도는 공장, 임대기간은 2023년 02월 01일서부터 2025년 01월 31일까지. 보증금은 6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180만 원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간주임대료 28만 1,260원만큼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28만 1,260원만큼을 암기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저장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월세액이 360만 원이고요. 이 문제 우리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부가세 신고서 갈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기한 내에 모두 발급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월 1일서부터 03월 31일까지 들어갔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360만 원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거는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고요. 그 다음에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28만 1,260원, 28만 1,260원은 과세기타의 28만 1,260원만큼을 우리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건별로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세 기타란 4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다음 문제는 다음 자료 이용하여 23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에 2기 확정 10월서부터 12월이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면 간이가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거래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여객 운송 용역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니까 10월 21일 거래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할 거니까 이것도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음식점, 일반가세, 12월 24일. 그러면 10월 15일과 12월 24일 거래, 이렇게 두 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부터 12월에 우리 첫 번째 10월 15일 날, 이거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4번 신용카드로 써주셔야 되고요. F2 눌러서 한국문구 그리고 카드 회원번호는 F2 눌러서 우리카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2만 원입니다. 공급 대가로 나와 있으니까 문제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게 공급 대가로 주어졌죠. 그래서 부가세 제외한 나머지. 자, 그 다음 12월 24일 날 거래 12월 24일도 마찬가지 신용카드고요. 거래처는 우리가 밥도시락
그리고 카드 번호는 마찬가지 우리카드. 그 다음에 25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될까요? 그래야 27만 5천 원. 네, 구분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서 인지하고 계셔야지 되는 건 간이가세자 4,800만 원 미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거 접대비, 승용차 사업과 관련 없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역외군송 안 되고 세금계산서 수집은 안 되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수출에 대해서 나왔는데 원자재를 삼진에 공급하고 구매 확인서를 받았다. 구매 확인서를 참조하여 1기 확정 신고 기간 내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회계 처리는 생략하고 이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될 건 구매 확인서 번호 여기 나와 있고요. 전체 공급가액은 우리 3억 9,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네, 날짜 6월 7일입니다. 네, 전표 입력을 안 하기 때문에 날짜까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급 명세서 로 들어가셔서 날짜는 우리가 언제예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 되겠고요. 내국 신용 구매 확인서 2번에 대해서고요. 자, 그 다음에 PKT 202300621365 해주시면 되겠고 발급일은 2023년 06월 7일입니다. 품목은 뭐 원자재라고 쓰셔도 되고 T라고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뭐 우리 여기에 이제 문제 보시면 여기에 분명히 뭐 T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상관없으세요. 거래처명은 F2 누르셔서 삼진 들어가시면 되겠고 금액은 3억 9,300만 원만큼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전표일자를 쓰실 수가 없어요. 클릭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까지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라 했으니까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4월서부터 6월까지 그러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에 3억 9,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저장. 이해되시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정리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정리사항. 첫 번째, 9월 1일에 현금으로 수령한 이자 중에서 차기년도에 속하는 이자. 그러면 얘는 선수수익이 되겠죠, 그쵸? 네,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수익이 없어져야겠죠? 300만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선수수익. 3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라 그랬으니까 부가가치세 뭐 여기 순서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570만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2,080만원 그리고 가산세는 차변에 세금과목과 5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의 미환급세액은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300만원만큼 없어지고 그래도 240만원만큼이 돈이 남았죠. 그쵸? 240만원만큼 남았기 때문에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240만원만큼이 발생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거 이제 우리가 부가세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2023년 초에 소모품 300만 원을 구입했고 전액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랬어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20만 원이 남아 있대요. 그럼 일단 우리는 대변에 소모품이 280만 원만큼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280만 원만큼이 없어졌고 그 중에 40%는 영업부에서 사용했으니까 830 소모품비가 40%, 428, 48에 32 그러면 112만 원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차변에 530 소모품비가 나머지 168만 원만큼이 잡히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기계장치
7월 1일에 취득했네요. 중요한 건 7월 1일에 취득했고요. 5년이고요.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랬어요. 근데 2억 원인데 국고보조금을 1억 원을 받았어요. 국고보조금이 나왔을 때 우리는 자 감가상각 포함시에 내 돈과 국고보조금이 얼마인지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돈은 2억 원인가요? 1억 원인가요? 절반이네. 그쵸? 내 돈은 1억 원. 이렇게 똑같으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국고보조금도 1억 원. 그러면 둘이 같죠? 둘이 같으니까 전체 2억 원. 우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국고보조금이 없어져야죠. 분계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분계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얘는 내 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3번 계산하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2억 원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기 5 그쵸? 그러면 1년분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4천만 원인데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취득했어요?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6개월밖에 안 썼죠. 9가 아니라 6 나누기 12 해주시게 되면 절반이니까 2천만 원만큼의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금액 여기가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내 돈과 국고보조금이 절반씩 있었죠. 그러니까 내 돈이 얼마? 1천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내 돈과 국고보조금을 구분하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분계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500번대가 되겠죠. 그쵸?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감가상각비가 1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국고보조금 200번대 기계장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1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계장치를 치게 되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이기 때문에 207번이 2천만 원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결산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결산 문제를 풀어보셨고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 기타 소득에 대한 우리가 원천징수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 이용하여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5월 3일에 원천징수 후에 지급했다 그랬고요. 정진우 101번으로 문예창작소득 원고료에 해당하고요. 김여울 201번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대여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력하실 때 입력 그냥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전표는 필요가 없고 자, 우리가 기타 소득자 등록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1번 정진우 거주자고요. 소득 구분을 F2 눌러서 원고료 이렇게 검색하시면 원고료 등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8305211589-635 소득 구분 F2 누르셔서 주민번호고요. 실명입니다. 개인이고요. 자, 필요경비율 60%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고료, 필요경비 60% 인정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사람은 여기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이제 김여울에 대해서 등록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201번 김여울 거주자고요. 소득구분 F2 눌렀는데 산업재산권 대여료래요. 대여?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산업재산권 뭐 이렇게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 소득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뭐 시험 답안에는 뭐 광어권 왜냐면 문제상에서 주어졌어야지 되는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광어권 등 뭐 이렇게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확인. 자, 그 다음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는 66091215326551 소득자 구분은 주민번호에 의한 실명이고요. 개인입니다. 필요경비율은 뭐 기본은 우리가 60%로 설정을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으세요. 필요경비율은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험에서도 실제 시험에서도 얘는 복수 정답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소득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신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지 될 거는 우리가 필요경비율 60% 계산하실 때 맥스 실제 필요경비 그리고 60% 대부분은 이렇게 기타 소득 세율. 그래서 맥시멈을 인정을 해주게 돼요. 맥시멈 큰 쪽. 그러니까 실제 필요경비랑 60%랑 그 중에 큰 금액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필요경비가 거의 대부분은 안 잡히기 때문에 보통 60%를 그래서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필요경비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김여울 여기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소득구분 여부는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기타 소득 자료 입력. 그래서 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05월 03일 날 지급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정진우는 5월 3일 날 지급 총액이 얼마라 했어요? 100만원. 필요경비 확인이 안 되니까 60%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201 김여울은 지급 총액은 150만원인데 실제 필요경비가 입증된 게 100만원이기 때문에 입증된 필요경비 100만원으로 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5월로 들어가시게 되면 화면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2명에 대한 원천징수세 18만원이 나오게 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반드시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채점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기타 소득자에 대한 등록을 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연말정산을 하러 갈까요? 네. 자, 연말정산. 그래서 사원 고민수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총 금액은 920만원이고 세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종전근무지 나와 있고요. 종전근무지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부양가족 순서대로 넣어주실 건데 부동산 양도소득 이자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겠다. 그쵸? 아버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그쵸? 아버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일용근로소득은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쵸? 일용근로소득 상관이 없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험료, 그 다음 본인보험료 하면 되겠고, 교육비. 보시면, 김순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죠. 김순자는 안 돼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수강료 중에 근로자 수강지원금 50만원 있으니까 그러면 100만원만 본인이 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그 다음에 라식수술, 간병인 안 돼요. 아시겠죠? 의료비 중에서 간병인은 의료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월세는 확인해 주셔야죠. 7천만 원인지 아닌지, 본인의 총 금액이 7천만 원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주택 청약 저축, 이것도 멘트상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다 넣으셔도 되고, 청약 저축에다 넣으셔도 되고,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F2 눌러서 고민수 불러오시면 되겠고, 일단 소득명세에 종전근무지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진양물산, 그리고 종교 관련 종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 이거는 여라고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 부. 종교라고 나오지 않으면. 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5087000121 넣어주시면 되겠고, 2023년 01월 01일, 2023년 08월 31일
그 다음에 총 급여액은 3,500만 원이고요. 자, 쭉 내려가셔서 첫 번째 건강보험료 128만 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25만 6천 원, 고용보험료 35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 써주셔야 되는데 소득세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은 부양가족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고민수 밑에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직계존속에 고양철 6110121146 아버지고요. 아버지 소득 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 했죠. 부. 자, 그 다음에 모두 김순자 6201152845 넣어주시면 되겠고 60세 이상이고요. 네, 일용 근로니까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고민율 920105182541 31살인데 장애인이니까 5번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여기까지만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보험료서부터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고민수 본인의 일반 보장성 보험 더블 클릭하셔서 일반 보장성에 6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민율 선택해 주시고 장애인 전용보험이라 그랬죠? 그쵸? 장애인 전용보험에다가 우리는 7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교육비의 고민수 본인이고요. 본인의 일반 교육비 얼마요? 100만원만. 아시겠죠? 100만원만 본인 교육비 넣어주시면 되겠고, 김순자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고민율 장애인 특수교육비,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고민수의 의료비는 여기서 따당 하셔서 들어가셔도 여기 똑같은 곳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F2 눌러서 고민수, 그래서 고민수 국세청장 자료고요. 그래서 상호 입력 안 하셔도 되겠고, 건수는 그냥 한 건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300만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고민율 간병 비용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월세액 하시기 전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여기에 총급여액이 나와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7천만원 이하여야지만 월세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7천만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월세액 가셔서 임대인 김아라 7012102175 유형은 오피스텔 해주시고 계약 면적은 52 임대차상 주소지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가막골길 10 이 정도만 쓸게요. 시험장에선 다 쓰세요. 자, 개시년월일은 2023년 01월 01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월세액은 840만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등 1번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청약저축인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거나 쓰셔도 모두 다 정답이 가능합니다. 자, F2 누르셔서 거래은행은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1024521421, 납입금액은 240만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퇴직연금은 위에 있는 퇴직연금에 퇴직연금 들어가셔서 F2 신한은행으로 들어가시고 계좌번호는 110121050, 납입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고 나신 다음에 반드시 해주셔야지 되는 게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지금 여기 있는 게 빨강 색깔로 이렇게 보이시죠? 얘네들 금액을 다 불러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해주셔야지만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금액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법인 조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기부금, 뭐, 업무용 승용차, 가지급금,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회사 코드를 한양상사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따당 회사를 2번 클릭하셔서,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회사로 누르셔도 되겠고, 그래서 한양상사로 반드시 변경해 주셔야 되겠고요. 법인 조정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셔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합계 등록하는 거랑 똑같죠, 그쵸? 합계 등록하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접대비인데 적격증빙 수취했다 그랬고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뭐예요? 사적 경비에 해당하나요, 그쵸? 그래서 뭐 접대비 대표이사 개인 뭐 상관없어요. 금액은 500만원 써주시고 대표이사 개인적인 거니까 우리는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500만원을 일단 빼야 되니까 이제 접대비는 5,300만원이죠. 그런데 한도가 4,300이니까 1,000만원이 한도 초과에 걸렸나요? 그쵸? 네.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건 외부로 나간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700만원 감가상각했는데 전기의 상각 부인 노계액이 100만원 있었고 단기 범위가 900만원이니까 우리는 100만원만큼을 다 추인하면 되겠죠. 추인한다는 얘기는 송금에 뭐해라? 산입해라. 그러면 전기 상각 부인액. 그래서 100만원만큼을 추인하니까 유보 감소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2,300이고 재산세 납부액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에 해당하죠.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법인세도 비용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세금과 공과도 비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에 처리해야 될 걸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당기순이익은 안 움직이죠. 자리가 위치가 이동했을 뿐이지 당기순이익의 변화는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손불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에서 잘못 처리된 건 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문제상에서 뭐냐면 300만원은 세금과 공과인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니까 그거는 크게 당기순이익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법인조정상에서는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해서만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세 비용 얼마에 대해서만? 2,000만원에 대해서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 그런데 기부금이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이 아닌 게 없죠. 그쵸? 문제가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일단 우리 뭐예요? 불러오기를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불러왔죠. 대신에 이제 맞춰주셔야지 됩니다. 사립대학교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례기부금 2항, 그 다음에 국방부 헌금도 2항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3항 일반기부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사업자 번호는 따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할 금액은 따로 없고요. 자, 밑에 있는 이제 소득금액 확정 해주시면 되겠죠.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당기순이익 1억 원, 입금산입이 1억 2천만 원, 송금산입이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상에서 2월 결손금 잔액이 1,500만원이 있다라 그랬으니까 기부금 조정에 여기에 2월 결손금 합계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조정 등록하실 게 없으세요. 조정 등록하실 거 없고 그냥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치고는 우리가 조정해야 될 게 안 나왔으니까, 기타 기부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조금 공짜로 주어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주어져 있는 자료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여기 보시면 12월 31일 날 카이를 600만 원에 처분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카이를 매각하였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부터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101번, 차량 번호는 우리 382 수 3838, 차종은 아폴로 사용하겠습니다. 고정자산은 자가이기 때문에 208 차량 운반구, 코드명은 원래 등록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니까 취득일자는 2023년 03월 10일 날이 되겠고요. 경비구분은 800번대. 그 다음에 자가이고요. 임차기간 필요 없고, 가입,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04월 10일부터 2024년 04월 10일까지. 전기 2월 누적거리는 없고요. 뭐 기본적인 건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우리 102 차량 번호는 160U 8325 카이 10 마찬가지 208 자가니까 취득일은 2021년 01월 01일이 되겠고요. 경비구분은 800번대. 자가고요. 보험 가입돼 있고 2023년 01월 01일, 2023년 12월 31일. 네, 따로 누적거리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빠져나가셔서 새로 데이터 불러오기. 이렇게 불러오기를 했는데 코드 번호가 2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번이 나왔어요. 자리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카이인지 아폴로인지 아시겠죠? 다시 코드 번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폴로부터 먼저 나오니까 아폴로서부터 순서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구 건지 잘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주행거리는 22,000, 업무 사용거리 22,000, 취득가액은 7,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1,125만 원, 그 다음에 유류비 320만 원, 보험료 150만 원, 그 다음에 수선비 없고 자동차세 8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대로 이대로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이 클릭해 주시고 총 주행거리는 15,000, 업무 사용거리 15,000, 취득가액은 4천만 원이고요. 감가상각비 800, 유류비 200, 보험료 110만 원, 그 다음 수선비 없고 자동차세 45만 원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카이를 12월 31일 날 양도했어요. 그래서 양도가액 여기다가 순서대로, 그래서 양도가액은 600만 원에 양도를 했고요. 취득가액은 카이니까 4천만 원이죠. 그렇죠? 4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4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1,000만 원이 나오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밑에 부분을 하나 더 처리를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조정 등록 들어가시면 이렇게 두 건이 나와 있나요?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해서 458만 3,333원. 이거 자가죠? 그쵸? 자가는 다 유보 발생. 아시겠죠? 자가는 다 유보 발생이고, 그 다음에 렌트 임차는 우리가 기사유로 처분을 하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처분 손실 한도 초과 200만 원만큼. 이건 이제 처분하고 내 자산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가 그렇게 많이는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지금 여기에서 제일 신경 쓰셔야 될 건 얘네들의 자리가 뒤에서 불러오면 틀려지니까 그 부분만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장해야죠. 저장하시고, 자, 그 다음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특수관계인과의 차입금은 우리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순양은행 두 건이 있고요. 장기차입금 2월 된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무상이니까 이자 수령액이 없죠. 그렇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으로 들어가셔서 직책은 누구예요? 대표이사 이름은 정삼진. 다음에 적요는 1번 전기 2월. 그래서 금액은 총 2천만원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2천만원 한 건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차입금 입력하실 때 어디에요? 특수관계인은 안 되고 순양은행. 네, 그래서 순양은행 확인 해주시면 한 건 5천만원이 불러와졌나요? 근데 5천만원 이렇게 불러오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두 개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쓰셔야 합니다.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천만원은 맞는데 하나는 이자율이 9%고 하나는 7%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첫 번째 3천만원은 이자율을 9%로, 그리고 똑같이 전기 2월에 하나 더 쓰시면 돼요. 2천만원은 우리가 7%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겠고, 인정이자 조정에 가셔서 하실 게 없죠. 왜냐하면 회사 계상액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바로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우리는 164만원에 대해서 뭘로 처리하면 돼요?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네, 저장 버튼이 없네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문제가. 네. 자, 그 다음은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퇴직연금부담금 전기 2월 4천만원 있고 전기 한도 초과 부인액이 700만원이 있다 그랬고요. 사규에 의해서 임직원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원이고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용자산 7천이 있었고 기말은 5천. 그래서 단기 감소액. 그럼 얘는 퇴직급여 지급액이 되겠고 퇴직연금 납입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기분 자족부에 당연히 기초금액만큼이 송금불산이 처리가 되어 있었을 거고 4천만 원이면 퇴직급여로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에 들어가셔서 기초 퇴직연금 7천만 원이 있다 했고요. 해약액은 4천만 원이었나요? 네, 4천. 납입액은 2천. 그렇죠? 이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은 우리 아까 어떤 거예요? 네, 여기 정기분 자족표에 있는 7천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퇴직연금 송금 부인액 따로 없고 해약액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추계액은 우리 얼마였다 그랬죠?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1억 원. 장부상의 기말 잔액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4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천만 원. 그 다음에 단기말 부인 누계액도 그대로 7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쵸? 여기에 있는 700만 원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까지 등록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정 등록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퇴직 연금 얘가 납입액이죠. 납입액. 그쵸? 납입액 2천만 원만큼은 송금 산입 유보 발생해 주셔야 되고, 반드시 이쪽에 우리가 퇴직 연금 지급액 4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유보 감소 처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은 무조건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단기 납부액 조정하셔야지 되고 단기 감소액도 무조건 조정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납입액만 나오니까 퇴직연금 지급액도 반드시 유보감소 소득 처분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108회의 실무시험 문제는 아주 쉽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우리가 퇴직연금 같은 경우 이렇게 누락하는 부분 없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